네, 안녕하세요. OS 실습 담당하고 있는 안석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VI라든지 빔, 그리고 이제 추후에 하게 될 파일 시스템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뭔가 질문이라든지, 뭐 아니면 안 되는 사항들, 오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실 때는 석현 골뱅이 당국점 ac.kr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에서 타바를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이메일을 주시고 제가 가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구로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VI랑 빔에 대해서 사용법이라든지 플러그인 실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VI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빔에 대해서 좀 더 초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빔이 VI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사용법도 비슷비슷하고 플러그인은 좀 차이가 있지만 사용법은 비슷비슷하고 빔이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빔에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I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에디터인데요. 이제 유닉스라든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대부분의 유닉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VI는 이제 효율성과 키보드의 중심 작업 방식으로 유명해서 이제 개발자라든지 시스템 관리자들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I 같은 경우에는 모드 기반 편집이 있는데요. 모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명령 모드, 삽입 모드, 명령 행 모드. 명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 모드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텍스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삭제라든지 복사 혹은 붙여넣기 등의 작업이 가능하고요. 삽입 모드일 때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삽입 있는 모드로 I라든지 A 명령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명령 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저장 혹은 종료, 검색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고 어, 엔터 땡땡이라고 하나요? 세미클론, 시프트 세미클론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입력이 나오게 되는 그거를 눌러서 이제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VI 에디터는 이제 모든 작업이 키보드로 이루어지고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어, 해당 실습에서는 뭐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정도는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다 모든 작업은 이제 키보드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단축키가 많기는 한데요. 이 단축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개, 뭐 90개 정도의 단축키가 있는데 솔직히 이걸 전부 다 아는 거는 무리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의 어떻게 보면 빔이 VI에서 확장된 게 빔이죠. 그래서 VI 같은 경우는 조금 설치 용량이 작고 거의 모든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범용성 면에서 이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VI랑 빔 두 개의 에디터 모두 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DE랑 다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인텔리제이라든지 이런 IDE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뭐한 묶음이고 뭐 예를 들면은 메인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뭐 포문 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여 있고 이런 그리고 뭐 명령어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VI랑 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어떤 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자 설정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vimr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그거를 통해서 단축키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VI 어느 정도 리눅스 기본 명령어를 좀 숙지를 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텍스트 파일 뭐 작성할 때는 vi 그리고 text.txt라고 하면 이 test.txt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뒤에 이제 이 파일명이죠. 파일명을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i 종류인데요. 뭐 단축키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Q 느낌표 그리고 WQ 느낌표라든지 WQ. 저는 이 Q 느낌표랑 WQ 느낌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Q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뭔가 이 작업 내용을 딱히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Q 느낌표를 해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이제 강제로 종료하게 됩니다. W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VI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이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랑 WQ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 모드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I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를 써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서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하고 뭐 A, O, I 대문자 A 그리고 대문자 O 이런 것들을 편하신 거를 선택을 하셔서 그때그때 맞는 거를 명령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그림은 이제 VI 편집기의 기본적인 사용법이라든지 모드 전환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VI는 모드 기반의 편집기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그리고 다시 명령 모드에서 라인 명령 모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명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명령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텍스트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커서를 이동하거나 이제 뭐 명령어를 입력하여 텍스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요 명령어로 이제 뭐 I로 입력 모드를 전환을 한다거나 뭐 커서 이동을 뭐 H, J, K, L로 사용해서 왼쪽, 아래, 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명령 모드에서 I 또는 A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떤 뭐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뭐 혹은 수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가능을 하게 해주고요. 입력 모드 이제 종료를 하려면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명령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EX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명령 모드에서 음, 이 콜론 키를 눌러서 EX 모드로 진입을 가능하고요. 이 모드에서는 뭐 파일을 저장하거나 종료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파일 저장을 하기 위해서 W 명령어, Q를 뭐 Q 명령어를 입력해서 VI를 종료한다거나 WQ로 저장 후 종료, 아니면 뭐 Q 느낌표로 저장하지 않고 강제로 종료를 한다거나 이런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삽입 명령어 뭐 6개, 뭐 커서 이동 명령어 이렇게 쭉 해서 뭐 한 스물 몇 개, 30개 정도가 있고요. 삭제 명령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꾸기 명령어랑. 그래서 이런 모든 명령어에 대해서 알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알아두면은 그때그때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속도 향상이 되겠지만 조금 처음 VI랑 빔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I라든지 W라든지 Q라든지 WQ 그리고 뭐 느낌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따라해 보실 분들이 있으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VI 에디터 세팅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빔을
위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VI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빔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빔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 다들 AWS 계정을 받았고 이제 접속 가능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다는 가정하에 실습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좀 뭔가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게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체인지 세팅을 누르셔서 체인지 세팅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 밑에 있는 어피어런스를 들어가시면 이 폰트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를 눌러서 글자 크기라든지 글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글씨 크기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1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6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빔을 입력을 하시면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뜰 거예요. 저는 이제 빔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설치를 하실 분들은 sudo yam install beam이라고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yam install beam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권한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도 명령어를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 yam install beam을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뜨지만 뭐 쭉 설치가 될 겁니다. 중간에 뭐 y나 n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 y를 입력을 해주시면 설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빔 패키지까지 설치를 했고요. 에디터 세팅은 이제 빔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빔 번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빔 번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VI나 빔은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 ID랑 다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플러그인들을 관리해주는 어떤 패키지? 어떤 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 번들에서 플러그인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뭐 코드 자동 완성이라든지 뭐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조금만 작성을 해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 자동 완성, 함수 호출, 그리고 왼쪽에 뭐 몇 번째 줄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줄, 그리고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변경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러그인인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번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목록을 불러와서 설치 및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링크는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이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Git도 아마 처음에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빔 설치하는 것처럼 sudo store git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Git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Git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GitHub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들 Git 홈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있는 이 Git 클론 이거를 복사하셔서 카피 됐다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우클릭 하시면 복사했던 게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까지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클론으로 하시고 나면 이제 VIMRC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VIMRC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치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학생분들이랑 좀 다른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줄, 저는 이거를 따로 패키지 같은 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이실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설정값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따로 해주거나 설정 값을 건드려줘야 이런 줄도 보이고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빔 번들 VIMRC를 빔을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거를 복사하셔서 똑같이 우클릭 입력을 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저장하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빔 번들 이 VIMRC를 이제 정상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셨다면 그냥 빔만 입력을 하셔서 이 상태에서 홀론 입력을 주시고요. 플러그인 인스톨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플러그인들이 설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설치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개는 설치가 안 돼도 딱히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이렇게 느낌표가 나와도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되시면 다시 빠져나올 때는 Q 그냥 느낌표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 맨 밑에 보시면 이 두 개의 라인이 보일 텐데 이제 이 Put your known plug stop after this line 밑에 부분부터 저희가 설치할 플러그인이라든지 설정값 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치할 플러그인은 너드트리인데요. 너드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디렉토리 계층 구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파일 탐색이라든지 읽기, 편집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해당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내가 선택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어, 저희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들어갔다가 수정하고 저장하고 다시 들어가고 수정하고 저장하고인데 이거를 통해서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좀 프로그래밍 할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빔 들어가시고요. 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ut your known plug stop after this line 밑에다가 저는 이제 보기 편하게 한 줄 띄고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입력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빔을 들어가서 플러그인 인스톨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너드트리가 설치가 됐다라고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드트리를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하냐 보시면 이건 테스트.c는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요. 그냥 뭐 내용은 뭐 딱히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세미클론을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화면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회색 창이 선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W로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 작성이라든지 뭐 여러 개의 파일 헤더끼리 묶여 있는 것들을 작업을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젤리빈인데요. 젤리빈은 이제 UI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UI 커스텀을 하실 분들은 커스텀을 하셔도 좋고, 뭐 커스텀 뭐 이런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뭐 인클루드는 뭐 여긴 핑크색이고 여기는 하늘색, 그리고 인트는 여긴 초록색, 여기는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
커스텀을 하실 분들은 여기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거 복사를 해주시고 동일하게 우클릭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는 이게 MK 디렉토리라고 해서 이제 디렉토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권한이 없어서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sudo 명령어를 그냥 안전하게 sudo 명령어 앞에다가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다시 빔 VIMRC 파일에 들어가서 밑에 이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텍스를 on 할 수도 있고요. 오프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프 실습을 위해서 on을 해놨는데 오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젤리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젤리빈도 굉장히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커스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젤리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빔 젤리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어떻게 어, 세팅을 하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설정 값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인데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를 이제 무지개 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입힐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되는 가로들을 이제 같은 색상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한 가로 안에 어떤 있는 이제 연산자들이 가로 안에 가로와 같은 색상으로 해줘서 어떤 레벨에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Find CMD라고 있는데 Find CMD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이고 지금 보시면 do command라는 거는 이제 핑크색으로 이만큼이 한 묶음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핑크색, 핑크색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인지 좀 눈에 보기 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VIMRC에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신텍스를 오프를 하면 아까는 이제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떴었는데 지금 이제 오프를 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신텍스 on이라고 되어 있으실 텐데 그 밑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덴트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인덴트 가이드가 코드 작성할 때 굉장히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인덴트 가이드가 어, OS 버전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 AWS 계정 받은 거에서는 확인을 아직은 못 해봐가지고 일단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덴트 가이드는 그냥 이거 GitHub 링크가 조금 잘못됐는데 인터넷에 인덴트 가이드 GitHub라고 치시면 아마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덴트 가이드 설치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복사하셔서 동일하게 어, 명령어 창에 이거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러그인 이 부분을 여기 들어가셔서 이 레인보우 밑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빔을 들어가셔서 하시면 이제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인덴트 가이드를 따로 세팅을 안 해놨는데 인덴트 가이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인덴트 가이드가 설정이 될 겁니다. 한번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이렇게 뜨는 걸 보면 아마 인덴트 가이드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AWS OS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 종료할 때는 컨트롤 C 눌러서 그냥 강제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덴트 가이드가 코드 들여쓰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인이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로스트 패스워드는 이렇게 쭉 밑에 어디까지가 한 쌍이고 if 지금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if 리퀘스트 포스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엔드까지다라고 해서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게 알려주는데 이게 조금 버전이 안 맞으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실 때 이런 플러그인들을 잘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어라인도 동일하게 여기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라인은 이 두 줄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인서트, 지금 입력 모드라고 해서 인서트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가지, 한 여섯, 다섯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이제 입력 모드라든지 명령 모드, 그리고 뭐 비주얼 모드, 어떤 모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브런치 할 때 보면은 이제 깃의 어떤 상태인지 브런치 이름 등을 표시를 해주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C 타입인지 혹은 뭐 텍스트 파일인지 파이썬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라인도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빔도 동일하게 이런 플러그인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경량화가 장점인데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옵션인데요. 여기서 옵션은 설정을 하는 방법이 그냥 빔 VIMRC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set ruler, set num 이렇게 입력을 그대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set ruler 커서 위치에 줄 번호와 행 번호를 출력을 해주는 거랑 이제 라인 넘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라인 넘버 기본적으로 라인 넘버가 없을 거예요. 근데 라인 넘버가 없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 코드가 100줄, 뭐 200줄, 300줄 막 이렇게 되는데 라인이 없이 에러만 뜨게 된다면 그 코드를 보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이 라인이 출력이 된다면 몇 번째 줄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set and new 라인 넘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 외에 스마트 세팅 뭐 검색 탭 들여쓰기 자동으로 설정하느라 하는 게 있는데 set 스마트 케이스, 스마트 탭, 스마트 인텐트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플러그인을 세팅을 하실 분들은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플러그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고요. 플러그인은 직접 찾아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그리고 취향에 맞는 거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시태그는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